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46조의 건축선의 지정, 우리는 건축 후퇴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건축법 46조의 건축선이란 대지가 너비 4m 이상의 건축법 도로에 접해 있을 때에는 그 도로, 건축법 도로 경계선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건축선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경계선이 건축선이다. 그런데 대지가 너비가 4m가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건축법 도로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황 도로도 4m가 안 됐을 때는 향후 그 4m 미만의 건축법 도로가 4m 이상으로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너비의 반씩을 그 현황도 4m 미만의 건축법 도로에 접한 양쪽 좌우에 접한 그 대지의 소유자가 반씩 부족한 너비의 반씩 후퇴해서 추 4m 이상의 건축법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대지 소유자가 양쪽에서 양보해 갖고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건축 후퇴선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도로가 4m가 미만인데 4m 미만이 되려면 좌우로 빨간색으로 좌우에 이렇게 더 늘어나야죠. 그런데 그 늘어나는 부분이 건축선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황 도로가 4m가 안 될 때는 어쨌든 내 대지 쪽으로 2m를 그러니까 기존 도로의 중앙선에서부터 내 도로 쪽으로 2m를 후퇴해서 건축선으로 지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땅이라도 건축물을 못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 후퇴선이 되면 대지 면적에도 안 들어갑니다. 건폐율, 용적률에도 굉장한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4m 미만의 현황 도로에 접한 토지를 매매할 때는 혹시 이 건축 후퇴선에 적용돼서 내 전체적인 면적이, 내 대지 면적이 줄어들어서 혹시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거나 아니면 그 후퇴된 면적만큼은 내가 등기는 갖고 있지만 사실상 내가 사용을 못할 수도, 나 혼자만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를 고려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법조문 읽어보면 이렇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그러니까 도로하고 대지하고 경계선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2조 1항 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러니까 4m 미만의 건축법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뭐 그 뒤에도 법조문이 있습니다만 이 말이 그 그림이 그 얘기입니다.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 2분의 1의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앞에 그림에 대한 법조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번 그림은 내 대지에 부족한 부분을 반만 내가 양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 대지의 반대쪽, 그러니까 내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다면 그 도로의 반대쪽 도로에 후퇴할 공간이 없더라.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공간이 없더라. 왜? 반대쪽이 하천이거나 아니면 반대쪽이 철도이거나 아니면 반대쪽이 경사지여 가지고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뭐 이런 수많은 예가 있겠죠. 어쨌든 반대쪽도 반 후퇴하고 나도 반 후퇴해야 되는데 후퇴해야 될 반대쪽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공간이 없으면 내가 모두 후퇴해야 된다. 부족한 부분을.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림에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내 대지까지 건축법이 정한 너비 기준, 즉 4m 이상의 공간을, 부족한 공간을 내가 만들어서 추 건축법 도로를 주민 스스로 완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내가 4m 이상으로 양보해야만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건축 후퇴선입니다. 자, 건축 46조를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1항 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 모퉁이에는 대통령으로 정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2조 1항 11호 본문에 규정한 막다른 도로이거나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로서 4m 미만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너비만큼 그 건축법 도로의 양쪽에 접한 대지가 건축물을 짓지 않고 양쪽에서 반씩 들여서 지어서 추 막다른 도로를 주민 스스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도로가 아닌 골목길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전개축 등에 있어서 현황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는 건축법 지정 도로가 아니면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봤던 건축 후퇴선과 건축법 도로, 그러니까 현황 도로의 건축선 후퇴와 건축법 도로의 건축 후퇴는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 여력이 없어 건축선 후퇴를 통해서 건축법 도로를 만들어가는 국가와 지자체의 고충. 돈이 있으면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그냥 다 도로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지자체의 고충과 대법원에서는 현행 법령과의 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법 지정도로가 아니면 건축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허가 신청자인 국민은 현황 도로에도 건축 제한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모든 현황 도로는 건축 후퇴선을 적용하고 그 후퇴선 내에서는 모두 건축법 제한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현황 도로에서 후퇴선이 될 공간이거나 된 공간에 건축법, 이미 지어진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건축법 위반으로 만약에 허가청에서 처벌을 한다면 소유자는 어떻게 했어요? 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냥 지자체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런 부분도 법을 개정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대법원 판례를 모아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만들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선 지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요. 담당 공무원이.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건축직 공무원한테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끔 업무 지침을 하달해야죠. 자, 그리고 4m에서 8m 미만의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 너비가 4m, 8m 미만일 때는, 즉 8m 미만의 도로가 3거리가 되든 4거리가 되든 교차할 때는, 5거리가 되든 교차할 때는 그 교차되는 부분, 도로와 도로가 교차되는 그 점에서 2m에서 4m까지 모퉁이를 만들어라. 그림 보시면 도로 모퉁이의 길이가 보이죠? 빨간 선으로. 그게 도로와 도로, 위에서 아래로 있는 도로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도로의 교차점에서 2m에서 4m 정도의 도로 모퉁이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모퉁이 부분을 시야가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이게 46조의 또 도로 모퉁이라고 하는 건축 후퇴선입니다.
자, 즉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내 건축물을 대지 경계선에 후퇴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건 뭐 건축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만 그 법조문과 대통령령을 간단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왼쪽에 도로 교차각. 그러니까 도로와 도로가 삼거리 사거리에서 교차할 때 그 교차각이 90도인 것만은 아니죠. 어떤 건 90도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90도가 넘은 것도 있기 때문에 90도 미만일 때는 90도 미만이면 경사도가 아주 급해지는 거죠. 커브가 아주 급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4m까지. 그리고 90도 이상이고 120도면 좀 커브가 좀 세지 않은 곳이니까 3m 또는 2m까지만 도로 모퉁이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선 후퇴. 그런데 기존 건축법 도로만 후퇴해야 되는 것이나 건축법에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 현황 도로도 건축 후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퇴뿐만이 아니라 후퇴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국토부가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